미국이 내년도 방위비 분담금 증액에 본격적인 드라이브를 걸고 나섰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공식적으로 우리나라가 방위비 분담금을 더 내기로 했다고 말했고, 방한하고 방한 중인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이에 대한 구체적인 청구서를 제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본격적인 논의를 하기 전이며 증액에 합의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비즈니스맨식 밀어붙이기에 우리 정부가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방위비 분담금 문제는 현재 한반도 상황에서 다양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유지 또는 감액도 중요하지만 만약 더 내게 된다라도 어떤 부분을 미국으로부터 더 얻어낼 수 있을지 중요한 부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유료 문자 샵 3698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토론 함께해 주실 두 분의 패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유원대학교 김정복 석좌 교수, 아주대 통일연구소 정대진 교수입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우선 사실 이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올 초에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또 해야 되는 건가요? 예, 그렇죠. 원래 지난해가 협상을 하고 올 초에 이제 2월달에 서명을 했죠. 2월에 예. 타결이 됐는데 이거 원래 5년마다 원래 그 전에는 협상을 했습니다. 근데 네. 올해 2월에 합의를 할 때 네. 협상 기간을 앞으로 1년마다 한다라고 다시 합의를 했어요. 6개월밖에 안 지났잖아요. 그렇죠. 이제 바로 또 해야 되는 거죠. 지난번에 10차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었는데 예. 원래는 그걸 예전 관행대로 하면 5년마다 해야 되는 건데 이게 1년마다 이제 하기로 2월달에 합의를 했습니다. 한미 간에. 네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제 11차 협상을 시작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협상을 시작해서 한 내년 초쯤에 이제 다시 또 그렇죠. 원래는 결정을 연말 하는. 내년 초쯤에 결정이 돼야 되는 건데 네. 논의는 이제 시작하는 예, 거군요. 그렇죠. 2월 달에 협상 끝났는데 사실은 바로 시작해야 되는 이제 또 부담감이 좀 있는 거죠. 근데 아직 실무 협상 대표들도 정해지지 않은 여러 가지 좀 어려움, 난항은 좀 있습니다. 네. 김 교수님, 지금 연초에 했을 때는 지금 방위비 분담금이 1조 원 넘지 않았었나요? 일단. 네, 그랬죠. 작년도가 이제 9,600억, 금년 초가 1조 389억, 그러니까 8.2% 인상됐고, 이거는 역대 어떤 것보다 인상률이 높았습니다. 그랬어요. 네, 그런데 왜 그러면 이렇게 많이 높여줬느냐? 네. 미국에서 굉장히 많이 불렀기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가 많이 불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미국을 달래려고 좀 올려줬는데, 그것도 부족하다 그래서 원래는 한 5년 정도로 그 기간이 설정돼야 되는데 예. 미국이 성에 안 찬다. 그래서 1년만 하자 그래서 아까 2019년도만 말씀처럼. 일단 이렇게 협정이 타결된 겁니다. 네. 네. 그러니까 사실 당초에 우리 측에서는 9,999억 원을 제시를 했고 지금 이제 미국은 1조 1,300억 원에서 이제 1조 3,500억 원을 제시를 했는데 이때 내놓은 근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게 반 이상 좀 많이 제대로 부담을 하라는 건 거죠. 아, 예. 원래 작년에 9,600억을 우리가 부담했는데 네. 그게 이제 비율로 따지면은 주한미군 방위비의 한 50%가 약간 안 되는 수치였어요. 그러니까 그 이상 거의 100% 내면 좋겠지만 네네. 100%다 못 낼 테니 일단은 조금 더 올려라라고 해서 이제 1조 4천억까지를 미국에서 제시를 했던 거죠. 반 이상은 내라. 그렇죠. 이렇게. 예, 1조 4천까지 제시를 했던 건데 올해 2월에 우리 협상단은 예. 좀 마지노선을 1조로 설정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는. 그래서 1조에서 약간 넘은 1조 389억 원 정도로. 그 액수는 우리 쪽에 좀 그래도 조금 가깝게 맞추고 그리고 협상 시기 연한은 미국 쪽에 맞춰서 1년으로 줄이는 것. 기존 5년을 1년으로 줄이는 방식으로 네. 올해 2월 달에 협상이 타결이 됐던 겁니다. 언뜻 듣기에도 우리가 좀 불리한 협상을 해놓은 게 아닌가. 5년마다 하면 그래도 가격폭을 좀 조절할 수 있는 텀이 길어지는데 매년 하면 매년 이런 신경전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이제 올해 어쨌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가 뭐 더 내기로 했다라는 식으로 벌써 네. 포문을 열어놨기 때문에 이제 협상을 할 거고 하게 될 것 같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얼마 내야 된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건가요? 더 내란 얘기잖아요.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액수를 정확히 얘기는 안 했습니다만 이게 툭툭 언론을 통해서 또는 이렇게 던지는 걸 봐서는 네. 한 50억 불 정도를 내라. 얼마 라고 정도죠? 50억 정도. 50억 정도면 현재는 이제 우리 워낙 환율이 많이 올라가서 한 6조 원 좀 넘는 6조 원 건가요? 정도 되는데 네. 그러면 5.7배가 됩니다. 지난번에 낸 것보다 5.7배가 되니까 상당히 부담스러운데 우리한테만 그런 게 아니고 네. 일본에 대해서도 일본이 5년 동안에 10조 내던 걸 1년에 10조 내라 해서 현재 일본에도 5배를 지금 더 달라고 하는 상태입니다. 지금 이 50억 달러는 너무 과한 거 아닌가요? 아까 9,600억이 절반이 좀 안 되는 수준이었는데 50억 달러를 내라 그러면은
굉장히 많이 올려서 잡은 그렇죠. 것이죠. 이게 너무 많이 올린 거 아닌가요? 트럼프 대통령은 근데 의외로 좀 일관성이 있는 사람입니다. 선거 때부터 해가지고. 약간 이렇게 밀어붙이는 스타일. 그렇죠. 동맹국의 방위비 분담을 스스로들 해라라고 하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일관된 입장이었고 사실은 우리만 타겟이 아니라 원래 주 타겟은 이제 나토죠. 나토 이제 공동 방위 예산을 이제 하는데 네. 거기서 이제 유럽 국가들 잘 사는데 거기가 좀 다 부담을 해라 왜 자꾸 미국이 돈을 더 내느냐라고 하는 거고 그 앞에 이제 협상의 선례가 되는 게 주한미군 주일미군들이죠. 그래서 이제 한국과 미 일본과의 협상에서 이렇게 높은 액수를 불려서 협상에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그렇죠. 거겠네요. 기선을 좀 제압을 하고 한국과 일본의 좋은 선례를 미국 입장에서의 좋은 선례를 만들어야 나토에서의 이제 협상에서도 유리하기 때문에 그 선례를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높은 한도를 더 얹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마치 우리와 합의가 다 끝난 것처럼 얘기를 했단 그러니까요. 말이죠. 이것도 굉장히 전략적인 거네요. 네, 전략적입니다. 이 전형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그 맨하탄에서 재개발업자로 돈을 많이 벌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현재는 트럼프 타워도 세우고 그랬어요. 네. 그렇죠. 아마 그때도 아마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한 것 같아요. 그때 돈 벌던 수법을 현재 한국과 일본에다가 그대로 써먹고 있는데 아직까지 한국과 미국이 협상단도 꾸려지지 않았는데 네. 벌써 협상이 타결된 것처럼 한국이 많이 내기로 했다라고 네. 현재 언론 플레이를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역시 아까 뭐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트럼프식 스타일이겠죠? 네, 맞습니다. 이게 순전히 좀 국내용이 조금 더 강하죠. 내가 잘해서 이렇게 전임 대통령들은 방위비 못했던 분담을 거를 못했던 거를 내가 내가 이미 해냈다. 다 해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일반 미국 시민들이 뭐 그걸 다 찾아보겠습니까? 그렇죠. 또 그냥 주한미군 문제다 보니까. 예, 그렇죠. 돈 액수 자체가 또 50억 달러면은 전체 미국의 뭐 예산이나 경제 규모 합칠 때 작겠죠, 예. 큰 규모가 아니기 때문에 트럼프가 잘했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트럼프의 지지층에서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순전히 국내 정치용으로 좀 많이 질렀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뭐 방위비 분담금이라는 게 이제 주한미군에 우리가 미국에 내는 돈이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이제 한국에 주둔하는데 이제 들어가는 비용이기 때문에 뭐 일각에서는 일자리 창출 또 내수 증진에도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지 않냐라는 반론들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맞습니다. 이게 우리가 뭐 작년에 뭐 9,600억, 올해가 이제 1조 300, 네. 389억 이렇게 하는데 네. 그 중에 대부분이 미국 정부에 바로 가는 게 아니고 미군에서 근무하는 우리 군무원들, 그다음에 카투사 월급으로 주로 많이 나가고, 그다음에 기지 사용료 중에 일부, 그러니까 부동산 사용료를 일부 거기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대부분 다 우리 한국에 떨어집니다. 나머지 돈만 이제 미국 가기 때문에 네. 우리 한국인 뭐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를 한다 이런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다만 문제는 예. 좀 투명성 문제가 좀 제기되곤 하는데요. 반대로 또. 네. 그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이 이제 인건비, 군수지원비, 군사 건설비 이렇게 돼가지고 사실 뭐 지금 뭐 평택의 군사 기지가 미군 기지가 세계 최대 규모거든요. 네. 세계 최대 규모 그런 것들까지 건설비 포함되면은 우리의 방위비 분담금 비율은 굉장히 올라가게 돼 있죠. 그리고 뭐 신문 광고나 웹상의 광고들 보시면 평택의 미군 전용 오피스텔 광고 지금 많잖아요. 네, 많이 하죠. 그게 내수의 진작에 도움이 되는 건 맞습니다. 그 돈이 상당 부분 우리 경제로 돌아오는데 네. 문제는 우리한테 이제 그 총액형으로 우리가 돈을 준 다음에 남는 돈들이 좀 있어요. 미집행금들이 있는데 예. 그것들에 대한 투명성 문제들이 늘 좀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집행금이 한 1조 정도 되는 걸로 알려져 1조요? 있거든요. 예, 그 문제도 좀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지금 말씀해주신 그 미집행금 이자에 대해서는 미국 측에서도 이미 인정을 한 적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미 예. 인정을 좀 했었고 이제 이걸 어떻게 투명성 있게 서로 관리를 할 것인가. 그러니까 한미 동맹은 친구잖아요. 친구 간에 이제 돈 거래를 하는 건데 돈 거래를 얼만큼 좀 투명성 있게 좀 믿음직하게 좀 할 것인가가 네. 지금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분담금을 더 내야 한다라고 미국은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러니까 매년 그 우리가 방위비 분담금을 냈는데 그게 남아가지고 그러니까요. 연간 뭐 한 600억씩 남고 이렇게 해서 모아놨다 보니까 1조 남았다.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또 그걸 갖다가 커뮤니티 뱅크라 해가지고 미군 장병들이 쓸 수 있는 은행이 있습니다. 예. 우리가 치면 상호신용공과 같이 예, 예. 영내에 만들어놨어요. 그러다가 그걸 예치한 다음에 빼쓰다 보니까 남는 돈에서 이자가 발생합니다. 네. 그 이자가 발생한 게 이제 보러 이제 그 돈을 갖다가 이제 장병들한테 이렇게 융자 대출해서 이자를 받은 거죠. 네. 그러니까 이자가 남았는데 이자가 현재 모인 게 한 3천억 원 정도 됩니다. 액수가 꽤 되죠. 그러니까 총액이 이제 원래 남은 거 1조에다가 이자 3천억 해서 1조 3천억인데 이거를 우리가 뭐라 못하는 게 우리는 그 방위비 분담금을 총액형으로 해서 미국이 필요하다 그러면 총액으로 주고 일본은 소형을 해서 각 항목별로 따로요? 영수증을 첨부해가지고 이제 일본은 이제 그 일본한테 요청을 하거든요, 미국이요. 우리 총액하기 때문에 현재 항목 가지고 우리가 시비를 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새로 우리가 그 방위비 분담금을 협상할 때는
일본처럼 소형으로 네. 바꾼다 그러면 미국이 함부로 그냥 갑자기 우리가 액수가 필요하니까 돈 얼마 더 내라 하지 못하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사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하는 뭐 50억 달러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이다 보니까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어느 정도 절충점을 찾아가겠죠. 그러면 가면은 나중에 과연 이만큼의 일자리 창출이나 내수 증진 효과가 있을까에 대한 의문도 좀 있을 것 같거든요. 예, 그렇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는 50억 달러라고 하는 것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그 자체는 아닌 것 같고요. 네. 그 플러스 알파로 이제 그 전력 사용비 있지 않습니까? 네네. 연합훈련 비용이나 그런 것들을 다 포괄해가지고 좀 많이 우리가 이제 한국이 계산을 쓰고 한 것이죠. 있다. 그렇죠. 한국이 이제 쓰고 있는 비용들을 다 내라라고 하는 이제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내수로 보는 부분은 사실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그 자체 내수 효과가 있는 예, 거는 예. 그 부분이죠. 네. 이제 그 부분은 우리도 정부 당국도 국민들 설득하기는 좀 용이하죠. 이게 다 우리 인건비 그 뭐 군무원들 우리한테 쓰고 인건비 쓰이는 있다. 거고 네. 뭐 평택에서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 나머지 비용에 대해서 과연 우리도 정부 당국이 국민들한테 설득하는데 얼마만큼 좀 효과적일지 그건 좀 의문의 여지가 있습니다. 자, 그 네. 부분에 대해서 네. 일단 우리 한미 상호 방위 조약에서 위반된 소리를 미국이 자꾸 하거든요. 뭐냐면 미국이 미국 무기를 한국에 반입할 수 있고 그다음에 그 무기를 운영하는 비용은 미국이 된다고 돼 있습니다. 지난번에 사드 대륙급 우리가 반입됐을 때 사드 비용도 미국에서 내라 그랬는데 네.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무지막지한 사람인데도 그 돈 달라 소리 못하는 게 협정이 있기 때문에 다 달라 네. 소리 못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와서 50억 불을 보면은 예. 현재 그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위반해가지고 달라는 게 품목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략 무기가 동원돼서 한국 근처에서 작전하는 비용도 내라. 그다음에 한미 연합 훈련 비용도 내라. 다 내라네요. 그 내라는 거죠. 그다음에 보면은 이제 미군이 쓰는 무기의 감가상각비도 내라. 그거까지 감가상각. 내요. 네, 그다음에 50억 불이 달라 그러면 가만히 계산해 보니까 미군의 인건비도 내라 이런 얘기 같아요. 안 그러면 50억 불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협상 과정에서 얼마든지 우리가 방어할 수 있기 때문에 네. 뭐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 생각은 듭니다. 이 정도까지 네. 과한 금액은 나오지 않을 그렇죠. 것이다라고 네네. 생각하시는군요. 자, 우리 시청자분들도 이 방위비 분담금 증액과 관련해서 다양한 의견을 좀 올려주고 계시는데 네. 그 내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자리 0772님이 미국이 우리나라에 무엇을 더 해줬다고 방위비를 더 내라고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면서 방위비가 더 필요하면 미국이 더 내라 하세요라고 또 올려주셨네요. 네. 4753님은 미국은 자기 나라 이익을 위해 동북아, 특히 한국에 주둔을 실시하고 있으면서 그 부담을 우리에게 대부분 부담시키려 하는 것은 이율 배반적 모순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자, 그리고 끝자리 5301님은 현재 주둔하고 있는 미국 군인 수를 절반 감축하고 방위비 규모를 줄이는 방안도 추진하면 어떨까요? 라고 또 올려주셨습니다. 네, 1847님은 한국을 볼모로 한 안보 장사는 반대한다라고 문자를 주셨습니다. 네. 자, 저희가 지금 문자 내용을 살펴보다 보니까 이런 내용도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어떤 부분을 더 해줬기에 이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요구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쉽게 그렇죠. 말해서 이게 더 낼 때 내더라도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좀 투명하게 알아야 뭐 협정을 할 네. 때도 좀 제시를 하고 서로 협상을 이어갈 수 있는 건데 네. 이게 그렇게 하자고 했는데 별로 지금 달라진 게 없는 상황 아닙니까? 예, 그렇죠. 뭐 예. 별로 크게 달라진 건 없고 김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처음 방위 분담 협상할 때 총액형으로 이제 약간 네, 첫 단추를 조금 통째로만. 잘못 낀 네. 거죠. 사실 이게 1991년 전까지는 미군이 전액 다 부담을 했어요. 근데 91년도부터 이제 방위비 분담 협상이 시작되고 우리가 예. 내기 시작한 건데 네. 그게 꾸준히 올라와가지고 지금 50% 이상 지금 내게 되고 있는 것이죠. 8.2%로 지금 올렸는데 이게 만약에 협상이 결렬된다, 그냥 나낭이다 그러면 1+1에서 8.2%를 그냥 자동 인상한다고 하면은 올해 협상에서는 작년에 787억인가를 냈으니까 네. 계산하면 851억 복리로 계속 올라가요. 그러면 1조 4천억 되는 건 금방이거든요. 그러겠네요. 그러니까 어차피 자동적으로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이제 시청자 의견도 미국이 뭘 했길래 이게 방위비를 내냐 그러니까요. 하는 네. 건데 이제 국민적인 좀 정서 합의를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기준이나 액수의 문제는 사실 아니거든요. 이게 네. 이제 그럼 이거 우리가 이제 부담을 지금 뭐 50% 이상 얼마만큼 더 완전히 부담을 지금 할 거냐 말 거냐라고 하는 걸 국민적으로 좀 합의를 좀 해야 되는 건데 한미 동맹이라고 하는 게 우리 방위 체계의 근간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장 뭐 미군이 내일 떠날 것도 아니고 우리가 또 네. 돈 안 낸다고 해서 또 미군이 또 바로 또 내일 떠날 것도 아니에요. 근데 미국은 또 얘기를 하죠. 한국 국민이 원하지 않으면 떠나겠다라고 하는 옛날 필리핀 케이스도 있고 하니까 이제 그렇게 옥신각신하는 게 있을 건데 이럴 때 한미가 싸우면 이득을 보는 게 누구냐라고 하는 거죠. 과연 지금 상황에서 우리 안보 상황에서 지금 미국을 중심으로 한 한미 동맹, 미일 동맹이 지금 흔들리고 좀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탈동조화, 디커플링 현상이 지금 심한데 네. 이 틈을 타서 이제 중국과 러시아는 군용기 이제 들어오고 뭐 그러니까요. 북한 쪽에서 영공 미사일 도발하고 침범하고, 이제 예.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이 한미가 이럴 때, 미일이 이럴 때, 한일 관계가 이럴 때
이득을 보는 게 누군가 생각을 좀 하고 좀 디커플링 현상을 좀 막기 위해서 좀 노력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인식이 좀 가장 중요한 문제겠죠.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은 말이죠. 우리가 금년 3월 달에 미국에서 불렀던 액수가 그게 어떻게 보면은 그 미국이 원했던 것 같아요. 지금 50억은 너무 많은 거고. 예상할 수 있는 가능 그렇죠. 현실적인 가능자가 그러니까 되겠네요. 한 50% 더 내라 한 게 그러면 1조 한 4천억 정도 그 수준인 것 같은데 예. 아마도 협상을 잘하면은 그 선 안에서 끝나지 않을까. 우리 경제에 큰 부담도 안 되고 하는 수준으로 끝나지 않을 것 같고 또 트럼프 대통령도 체면을 좀 살려줘야 아마도 우리 뭐 주한미군을 감축한다든가 철수한다는 말을 더 이상 안 할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싱가포르에서 주한미군 철수하겠다는 말까지 했었거든요. 네, 예. 그래서 막으려고 그러면 일단은 미국의 요구를 좀 조금은 들어줘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아까 교수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던 올해 인상률이 8.2%가 역대 최대 인상률이라고 했는데 만약에 1조 4천억이 되면 한 못해도 한 40% 이상은 또 증액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과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글쎄요, 우리 입장에서 굉장히 과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미국이 원래 불렀던 그 50억 불, 이렇게 6조 원에 비하면 넘사하게 적죠. 그러니까 실무자 입장에서는 대통령이 6조 원 불렀는데 내가 어떻게 1조 4천억을 합의를 하느냐라는 그런 부담도 있습니다. 네네. 근데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최대한 또 방어를 해야 될 거고 그렇죠. 또 미국은 최대한 그 뭐랄까 그 돈을 많이 받아내려 할 겁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미국이 자기들이 계산해서 한국을 방해하는데 연간 한 2조 원 정도가 든다고 자기네가 계산한 겁니다. 네네. 네. 그러면 2조 원 이상은 줄 수가 없는 거죠. 그럼 2조 원에서부터 깎기 시작하는 겁니다. 깎아 나가서 어디까지 깎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뭐 6조 원하고는 거리가 너무 멀다. 그러니까 2조 원 안에서 해결되는데 우리가 협상하기에 따라서 뭐 1조 한 2천억이 될지 4천억이 될지 모르지만 어쨌든 협상을 잘하면은 많이 깎을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뭐 아까 시청자분의 문자도 있었고 교수님 지적해 주셨던 부분이기도 한데 미국이 뭐 1조 4천억으로 올려준다고 가정해서 1조 4천억 정도의 가치를 미군이 하느냐에 대한 의문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1조 4천억 정도 해주면 뭐 비용 낼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한 기대를 과연 미군이 합당하게 좀 부응을 해줄 것이냐 이건 좀 의문인 것 같거든요. 이제 뭐 계산법에 따라 좀 달라지는 것이죠. 사실 이제 주한 미군만 딱 작전을 하는 게 아니라 주한 미군을 고리로 해서 이제 주일 미군과 뭐 괌에 있는 이제 미군 기지까지 네, 같이 또 있는 연합해서, 자산들이 네. 전략 자산들이 같이 움직이게 되는 예. 것이잖아요. 그 효과를 이제 계산법에 다르지만 10조다, 20조다 뭐 이제 보는 사람들이 좀 있어요. 이제 만약에 그게 다 빠졌으면은 우리가 우리 국방을 위해서 스스로 또 국방하기위해서는 그걸 또 독자적으로 투입을 해야 된다라고 계산도 가능하겠죠. 네네. 그럼 또 우리 부담인데 그걸 이제 주한 미군이라고 하는 핵심 고리를 놓고 우리가 이제 활용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한테 또 이득이 되는 것이죠. 근데 반대로 또 미국도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은 지금 우리가 건설 비용이나 토지 비용까지 되면은 우리가 방위비 분담에 실제는 한 70% 정도까지 내는 걸로 좀 계산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말한다면은 만약 지금 주한 미군이 2만 한 8,500명, 3만 명 수준 왔다 갔다 하는데 네. 정확한 그거는 안보 상황이니까 알 수는 없지만 한 2만 8천 명, 3만 명 정도 부대인데 예. 미국은 우리가 지금 70% 정도의 비용을 대고 있다고 하면 30%의 비용으로 그 약 3만 명 정도의 병력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걸 빼서 본토로 가져간다고 치면은 그걸 100% 부담을 또 해야 되는데 그렇죠. 이게 한국의 주한미군을 두면서 아시아 태평양 동북아 지역에서의 안보 이익을 관철하면서 30%의 비용으로 100%의 효과를 내고 있다. 우리는 그걸 주장해야겠네요. 그렇죠. 이제 그걸 이제 미국한테 정확하게 인식을 시켜야 되는 것이죠. 자, 우리가 네. 예. 돈 내는 건 또 돈 문제고 그렇죠. 미군의 역할 문제인데 지난번에 그 중국과 러시아의 그 전략 폭격기들이 우리 들어왔던, 카디지를 네. 침범했고 네, 네. 또 러시아의 A-50 조기 경보 통제기가 우리 이거 독도와 영공을 침범했지 않습니까? 예. 그때 분명히 미국이 경고했어야 되는데 미국이 뭐라 했냐면은 그건 한국의 문제지 미국의 문제가 아니라는 식으로 얘기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한미 동맹은 뭐고 미국이 여기 왜 와 있는 주한미군은 뭐고 또. 그런 예. 얘기가 이제 나올 수 있는 거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북한이 현재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계속 쏘는데 그거는 조그만 거고 네, 그냥 미사일일 뿐이다라는 미사일 뿐이다 식으로 식으로 네, 얘기를 가볍게 계속 하는데 넘어가더라고요. 이거는 한국 안보에는 치명적인 겁니다. 네. 바로 저 북한이 거기다 핵탄두를 실어서 한국을 공격하면은 적어요 수십만, 많으면 수백만이 죽을 수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그거는 뭐 조그만 일이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식으로 얘기하면은 우리가 그러면 왜 그 미군하고 비용을 들여서가면서까지. 그렇죠 우리 동맹을 해서 미군을 네. 부진시키냐 하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네. 돈을 주는 거 주더라도 확실한 약속을 받으려고 조일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미국의 그런 생각을 한미일 합니다. 동맹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제대로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그 역할을 못 하고 있다라고 보시는 거네요. 조금 아쉽죠. 최근 들어서 옛날엔 그러지 않았습니다. 네, 근데 최근의 들어서- 움직임 자체는 좀 네. 아쉬운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는 거군요. 네. 네, 우리 시청자분들도 의견을 좀 많이 올려주고 계시니까 그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끝자리 0305님이
분담 비용으로 무기를 구입하는 게 낫겠다라고 올려주셨네요. 네, 9700님은 항공모함도 스텔스기도 만들 능력이 안 되는 나라인데 기술 개발비보다는 싼 거 아니냐. 그러니까 차라리 이 비용을 쏟는 게 더 효율적이다라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네. 자, 그리고 끝자리 4572님이 무기 떠맡기고 돈 뺏어가고 우리나라가 동맹인가 삥 뜯어가는 호구인가라고 또 올려주셨네요. 예. 네. 1459님은 미군 주둔비를 5배로 인상한다는 건 트럼프 얘기다. 82년 동안 받은 돈이 없다고 한다. 나가라고 해야 된다. 차라리 미국에서 용병을 모집해서 오자. 네, 굉장히 또 새로운 주장을 해주셨습니다. 네, 끝자리 7221님은요. 동맹으로 우리나라를 지켜준 미국에게 우리가 해야 할 가장 큰 우방으로 미국의 요청을 전액 제공하여야 한다. 6882님은 한국에 있어 미국도 중국을 견제해야 하니 그 비용 협상을 해야 되고 또 앞으로 더 이상 방위비 인상 요구를 못하게 해야 됩니다. 극단적인 문자까지도 주셨습니다. 끝자리 7277님이 증액 뚜렷한 명분이 뭔지 그 역시 증액에 대한 명분. 근거가 또 궁금하다고도 올려주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사실 뭐 지금 최근에 일어나는 뭐 미국 또 러시아 또 중국, 북한 여러 가지 대외적 상황이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는 주한미군 자체의 필요성은 분명히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주한미군의 필요성은 네. 부인할 수가 없는 겁니다. 네. 현재 만약에 주한미군이 빠지게 되면 한국이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하고도 또 이렇게 우리가 계속 신경전과 안보를 군사적으로, 지켜야 되고 그렇죠. 더군다나 만약에 미군이 빠지게 되면 한일 관계도 지금 같지 않을 겁니다. 더 악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겠죠. 미군이 현재 중재 역할을 하기 때문에 현재 한일 간의 군사적 대결은 없는데 네. 자칫 잘못하면 한일 관계도 그렇게 되면은 우리는 그러면 중국, 러시아, 북한, 일본하고 현재 각을 세워야 됩니다. 굉장히 부담스럽죠. 주한미군이 없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박지원 의원도 이렇게 얘기를 했죠. 김대중 대통령이 들었는데 주한미군은 숙명이다. 한미동맹은 숙명이다.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그렇다면 주한미군 철수 자체는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 막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네. 돈을 조금 더 부담하더라도.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조율, 금액을 얼마나 주고 또 얼마나 우리가 그만큼 지원을 받을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정부가 아마 지금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시청자분이 올려주신 내용 중에 이 부분을 좀 볼게요. 끝자리 5658님이 한미동맹 분열의 결과물이며 슬기롭게 대처하지 못하고 또 명분만 앞세우면 동맹에 금이 간다면 다음은 경제 제재가 다가올 듯하니 신중해야 된다. 경제 이거는 제재로 어떻게 봐야 될까요? 갈 수도 있나요? 그게- 예전에 IMF 사태가 있었을 때 예. 이런 종류의 이제 음모론 비슷하게 이제 예. 많이 있었죠. 예. 근데 실제로 이제 미국이 이제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카드들을 많이 쥐고 있는 게 사실이죠. 그렇죠. 네. 그리고 우리의 지정학적인 운명인데요. 우리 지정학적 운명에서 우리가 중견 국가제, 선진형 중견 국가잖아요. 근데 우리 지정학적 운명에서는 어쨌든 우리보다 조금 더 국력이 강한 제국을 늘 상대해야 되는 게 우리의 이제 숙명처럼 돼 역사적인 있죠. 숙명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동안은 우리 역사에서는 중국이라고 하는 제국을 늘 상대하다가 네. 지금 미국이라고 하는 제국을 만난 건데 미국이라고 하는 제국이 좀 기분 나쁜 일도 많지만 네. 사실은 우리 역사에서 새로 만나는 새로운 유형의 제국이에요. 우리의 영토에 구체적인 영토의 아육이 없는 최초의 이제 제국이거든요. 주한미군을 바탕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면 네. 되는 거지. 땅을 뺏어가려는 그렇죠. 욕심은 땅을 진짜 없는. 구체적으로 네. 뺏어가려고 하는 제국은 아니고 우리 역사에서 없었던 제국인데 이 점도 우리의 역사를 좀 길게 보면서 좀 판단을 좀 해야 될 그만큼 부분인 것 신중해야 할 건 같습니다. 네, 예. 맞다라고 보시는 거니. 교수님 좀 마지막으로 좀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미국이 그 호르무즈 해협 파병까지도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이건 혹시 카드가 될 수 없는 건가요? 호르무즈 해협에 만약에 우리가 파병 안 하면 네. 좀 시간이 지나면 미국이 우리 상선을 자기들이 보호하니까 상선하고 유조선이 지나갈 때마다 돈을 달라 안 보호병을 되겠네요. 달라 그럴 겁니다. 네, 안 그럴 되겠네요. 바에야 우리 이제 현재 아덴만에 가 있는 우리 청해 부대를 갖다가 작전 범위를 확대해가지고 예. 우리 저 상선이 지나갈 때는 다 끌어모아가지고 한꺼번에 이제 쭉 이제 데리고 나오고 네. 그다음에 그 청해 부대가 있는 아덴만에서 우리 또 상선에 길 때는 또 다시, 이제 쭉 네. 끌어모거든요.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저 해군이 좀 더 피곤해지고 힘이 들 그러네요. 뿐이지 우리가 그 뭐랄까 그 추가적으로 예. 구청을 파견한 그런 부담은 적을 수도 있으니까 요거는 뭐 그것도 좀 같이 판단을 좀 해야 될 우리가 문제고. 아마 우리가 호르무즈 해협에 그 미국의 요구를 들어주는 게 오히려 더 싸게 맥힐 겁니다. 쉽지 않네요. 복잡합니다. 참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그 우리나라 한반도 정세에서 미군의 역할 또 주한미군의 사태 논의해봤습니다. 정대진 교수, 김정봉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